자, 다음은 프로세스 제어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 블럭,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는 것인데, 프로세스 제어 블럭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널 내에서 유지 및 관리하는 자료 구조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프로세스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이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수행을 했는지, 수행된 주소,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뭐 얼마나 수행을 했고, 얼마나 CPU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커널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고, 유저 영역에서 얼마나 수행이 됐는지 하는 그런 어카운트 정보, 그리고 이 CPU 스케줄링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는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다, 타임 퀀텀이 얼마 남았다 라든지, 그리고 얘가 레디 큐에 있는지 웨이팅 큐에 있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프로세스는 CPU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CPU를 이용해서 작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CPU에 수많은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들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면서 레지스터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태를 가지는 겁니다. 상태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카운터 정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범용 레지스터라고 해서 AX, 뭐 BX, CX, DX 이런 레지스터, 그리고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어딘지, 코드 세그먼트가 어딘지 하는 이런 수많은 레지스터 정보들이 이 프로세스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레지스터 값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이 프로세스의 CPU 스테이트는 항상 보관이 돼야지 나중에 복구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수행 중인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관리해주는 이 자료 구조를 우리가 PCB 또는 태스크 컨트롤 블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태스크 스트럭트 구조체, 태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략 8KB 정도 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이제 일부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스테이트, 현재 이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제 스택 주소가 이제 어딘지,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 특별한 정보가 없는데 뭐 플래그 값이라든지,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어떤 파일을 오픈했는지, 메모리를 어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뭔지,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는 뭔지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이 궁금한 경우에 이게 sched.c에 있습니다. sched.h 헤더 파일에 있는데, 이 파일에 가시게 되면은 리눅스가 어떤 PCB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세스 문맥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을 스위칭 한다라는 컨셉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은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 현재 러닝 상태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돼요. 어디에? PCB에 저장을 하고,
다음에 수행될 프로세스의 상태. 다음에 수행될 프로세스의 상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다음에 수행될 프로세스의 PCB에 이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정보를 CPU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교환이 이제 언제 발생이 되냐면은 멀티태스킹 상황.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현재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웨이팅 상태에 빠졌어요. 웨이팅 상태. 그럼 스케줄러가 너는 그만 수행하고 네가 수행이 돼. 네가 수행을 해. 그러면은 이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예전에 멈춰 있었던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때 이 각 태스크가 멀티태스킹, 시간을 나눠서 타임을 쉐어링을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A라는 프로세스에서 C로 스위칭을 하고, 또 C에서 B로 스위칭을 하고, 또 B에서 A로 스위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스위칭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 간의 스위칭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여기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쭉 하다가 커널로 진입을 해야 돼요. 보통 언제 진입을 하냐면은 시스템 콜을 갖다 하거나 시스템 호출을 하거나 또는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경우에 이 커널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던 이쪽에서 사용을 하던 CPU 정보를 안전하게 PCB에 보관을 하고 이쪽 커널에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왜 저장을 해야 되냐면은 얘가 커널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스케줄링이 돼서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로 제어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에서 이제 수행이 되던 그 문맥이 안전하게 이제 저장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처리는 뭐냐면은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외부 인터럽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얘가 이제 동작 중이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이제 수행 중이었었는데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조건 제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제 제어를 넘겨줘야 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무조건 현재 어플리케이션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지 또는 커널에서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하는 루틴으로 제어가 넘어와야 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로 온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도 문맥을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 교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맥이라는 게 뭘까요? 문맥.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minimal set of data예요. 아주 최소한의 데이터. 태스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이건 뭐냐면은 인터럽트 되었을 때 태스크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리켜서 컨텍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현재 그 같은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동작이 되던 CPU 정보를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리켜서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근데 많이 저장을 하면 안 되고 미니멀 셋이에요. 약간의 정보. 이게 PCB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CPU가 있고 여기에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고 뭐 여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범용 레지스터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 P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PB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작업을 할 때마다 여기 CPU에 있는 이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샘플로 이제 PA하고 PB가 가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번 제가 뭐 어셈블리 코드를 좀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인스트럭션은 이런 형태예요. XOR해서 EBP 뭐 EBP 그리고 move RDX 뭐 그리고 팝해서 또 어떤 레지스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OP 코드가 있고 여기 오퍼랜드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다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뭐 XOR해서 값을 갖다가 0으로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레지스터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쓴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메모리에 있는 어떤 정보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한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쭉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수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이 계속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CPU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 A가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문맥 전환이 이제 B로 이제 문맥 전환이 돼서 얘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CPU에 이 프로세스 A가 사용하던 정보를 얘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여기를 갖다가 더티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PA가 다시 수행하려고 와도 옛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A가 작업을 수행하다가 문맥 교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PCB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PB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이 CPU에다가 복원을 해주고 자기가 위치됐던 이 곳부터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하는 그 어셈블 기계어 코드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이 OP 코드들이 이런 레지스터나 또는 메모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CPU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맥 교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P0가 있고 P1이 있을 때 P0가 익스큐션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패치, 디코딩, 익스큐션을 쭉 하다가 시스템 호출을 했어요. 시스템 호출을 하거나 또는 뭐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이 되거나 또는 시스템 호출이 됐다. 자, 커널에 들어온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PCB0 이 P0의 PCB에다가 현재 스테이트 CPU에 있는 CPU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P1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P0가 쭉 여기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제 아이들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상황에. 그러다가 P0에서 P1으로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할 차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PCB1에다가 보관을 했던 어떤 정보를 다시 릴로드 하는 겁니다. CPU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 상태를 복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전에 마치 멈춰 있었다가 바로 수행을 하는 것처럼 또 얘가 이제 쭉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또 얘가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경우에 얘는 또 자기 PCB1에다가 현재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PCB0에 저장이 되어 있던 그 스테이트를 CPU에다가 이제 다시 복원을 해주고, 얘는 또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P0가 여기서 수행을 하다가 문맥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P1이 수행을 하다가 또 문맥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P0가 수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 형태로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구동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맥 교환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